아들아, 지금 새벽 1시야. 도대체 집에는 언제 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엄마. 오늘 회식이라는 는다고. 무슨 놈이 회사가 회식을 새벽 1시까지 하냐? 그리고 회식을 다음 날에 쉴 수 있게 금요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회사도 좀 웃긴다. 아,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하면 1차 회식은 아까 끝났는데 지금은 주당들끼리 모여서 2차로 진하게 마시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 월급쟁이가 아직도 술 마시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알았어, 엄마.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갈게. 먼저 자고 있어. 아니, 아직 우리 아들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나도 다 큰 어른이야. 시간 되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 먼저 자고 있어. 한 잔만 더 마시고 들어온다는 놈이 아직도 안 오고 뭐하냐? 벌써 새벽 2시야. 너 진짜 언제 오는 거야? 아, 그게 엄마. 회식은 다 끝났는데 택시가 없어. 대리기사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아니, 회사 주차장에 내 차가 주차돼 있긴 하거든. 그냥 살살 한번 몰아볼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 야, 미친놈아, 너 이번에 또 걸리면 삼진 아웃인 거 몰라? 그건 그런데. 택시도 안 잡히고 대리기사도 없으면 차라리 그냥 주변에 모텔 있으면 거기 기어 들어가서 자. 아, 모텔은 싫은데. 내가 혼자 모텔 가서 뭐해? 그냥 조심조심 살살 몰고 가면 안 될까? 내일 출근하려면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꼭 우리 엄마표 해장국도 먹어줘야 속이 풀린단 말이야. 시끄러워, 이놈아. 너 행여라도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순간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엄마 너무한다. 알았어. 그럼 근처 PC방 있는데 거기서 대충 시간 때우다가 회사 출근해야겠다. PC방이라니? 너는 왜 이렇게 나이 먹고도 철이 안 들어? 그리고 PC방에서 밤새고선 출근해서 일을 제대로 하겠어? 엄마가 집에 오지 말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군소리 말고 모텔 가서 잠이나 쳐자. 엄마 나왔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왔다고. 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내 애마 살살 몰고 왔지롱. 에이, 설마 엄마가 아들을 신고하겠어? 안 그럴 거 아니까 내가 조심해서 운전해서 왔지. 너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냐? 또 걸리면 어쩌려고? 아니, 사고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 엄마 나 졸려 그만 잘래. 아, 그리고 내일 아침 해장국 부탁해. 이놈아, 언제 철들래? 엄마 사람이 철들면 죽어. 큰일 나는 거 몰라? 지금 그런 말장난할 때야? 아,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왔으면 됐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럼 어마마마 주무시옵소서. 소자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겠나이다. 아들아, 너 지금 어디야? 이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부대찌개 만들었어. 엄마 나 오늘도 늦어. 기다리지 말고 엄마 먼저 저녁 먹어. 너 또 회식이야? 무슨 놈의 회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야? 아니, 회사가 아니라 오늘은 동창들 만나. 그럼 오늘도 술 마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맥주. 아무리 맥주라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에이 엄마, 그냥 맥주 딱 한 병만 마시고 술 다 깨고 슬슬 운전하면 되지. 이놈아,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오늘은 꼭 대리 불러서 갈게. 근데 아들아, 너 여자친구 있잖아. 내 여자친구 순정이? 순정이가 왜? 걔는 말이야, 오늘같이 남친이 술을 좀 먹거나 하면 와서 대리기사 노릇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 순정이도 퇴근 후 삶이 있는데 나 집까지 바래다 주고 또 자기 집 가기는 솔직히 힘들지. 게다가 우리 집이 마포고 순정이 집은 판교인데. 아, 좀 거리상 뭔가? 그럼 좀이 아니라 꽤 먼 거지. 그래, 그건 이 엄마가 좀 오버했다고 치고.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한 집에 사니까 네 대리기사 노릇 제대로 하라고 지금부터 잘 구슬려나? 아니, 근데 엄마,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자체가 웃겨. 왜? 뭐가 웃겨? 우리 순정이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대리운전 얘기하니까 웃기잖아. 아니, 요즘 시대에 직장 다니는 젊은 애가 왜 면허가 없어? 면허는 늙은 나도 있는데, 물론 장롱 면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는 거니까. 아, 몰라. 운전하는 게 무서운 건지 뭔지. 자세한 이유까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 걔 좀 문제가 있긴 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순정이가 얼마나 착한데. 아무튼 나 오늘도 늦게 들어갈 거야. 나다, 순정아. 아, 네, 어머님. 근데 저녁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뭐하냐? 밥 먹냐? 네, 방금 퇴근해서 피자 먹고 있어요. 아니, 여자가 돼서 회사 퇴근 집에 갔으면
밥이랑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어야지. 무슨 혼자 있으면서 피자를 먹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참 문제다, 문제야. 아잉 어머님 결혼 전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근데 너 말이야. 운전도 못한다면서? 아, 네. 면허를 안 따서요. 뭐, 어디 문제 있어? 혹시 몸에 이상 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건강해요. 그럼 혹시 정신에 문제 있냐?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셔서 전화 사신 건데요? 너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지? 오빠가 좋아하는 거요? 혹시 술이요? 그래 맞아, 술. 네, 뭐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회식하고 나면 네가 우리 아들 픽업도 하고 그러려면 운전은 필수야. 아니, 택시도 있고 대리도 있는데 술 마신 오빠 대신해서 굳이 제가 왜 운전까지 해야 하는데요? 너는 말이야 남자를 참 모르는구나. 네, 제가 뭐를 모른다고 이러세요? 그게 바로 남자의 로망이야. 우리 남편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나랑은 좀 안 맞아서 뭐 지금은 운전을 안 하기는 한다만 나는 참 운전대만 잡으면 좌회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갈 뻔한 적도 있었잖니. 아, 네.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본론은 저보고 결혼하면 오빠가 술 마실 때마다 운전기사 노릇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그래줘야 남자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야. 어머님 아들 기분 으쓱해지라고 제가 운전을 배워야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근데 어머님 저 지금 피자 먹어야 하니까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당장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피자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이런 아주 개싸가지를 봤나? 저 피자 먹어야 해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순정아,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 말이다. 제대로 마무리 못 지었잖니. 어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해도 남편 운전기사 노릇 할 생각 없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운전 배우라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래. 네? 다른 이유가 뭔데요? 내가 처음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요? 무슨 말인데 그러세요? 그게 말이지. 우리 아들 괜히 기분 으쓱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거지. 그럼요. 그게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오빠 때문에 뭐가 불안한데요? 글쎄, 우리 아들 투 스트라이크야. 투 스트라이크요? 넌 야구도 안 보니? 어머니, 운전 얘기하다가 갑자기 투 스트라이크라니까 묻는 거예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참 말귀못 알아듣네. 아니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음주운전 말이야. 헐, 설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야,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 등등 유명인들이 얼마나 음주운전을 많이 했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똥 싸는 거세요? 뭐야? 내 말이 똥이라는 거냐?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은 아니죠. 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안 그래도 오빠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이렇게 술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정말 해야 할까 고민이 중이었는데 우와, 음주운전까지 2번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뭐 당장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당연히 헤어져야죠. 그런 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반은 남자인데 굳이 예비 살인마랑 결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너 뭘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남자는 많아도 우리 아들 같은 남자는 많이 없어.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해. 네네, 맞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술도 1년에 360일을 마시는 수준이라 알코올이존증처럼 좋아하고 거기에 상습 음주운전까지 하는 인간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이런 쓰레기를 만나겠어요. 너 진짜 혼날래? 혼나긴 누가 혼나? 진짜 혼나야 할 사람은 아줌마 아들이니까 그쪽 아들이나 실컷 혼내. 아줌마 아들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서 그 모양 그 꼴이면서 어디서 누굴 혼낸다고 큰 소리야? 정말 웃기지도 않네. 아우,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어린 것한테 이런 수모를 왜 당해야 돼? 열받아 미치겠네. 이런 걸 며느리로 드릴 뻔했다니 내가 미쳤지. 순정아,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오빠는 우리 순정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 나는 말이야. 음주 운전자한테 줄 순정 따위 없거든. 특히나 예비살인마는 아웃이니까 당장 꺼줘. 순정아, 옆에 우리 엄마 있어. 전화 바꿔줄게.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제발 한 번만 통화해줘. 그 개념 밥 말아먹은 아줌마? 전화 목소리도 듣기 싫거든. 아, 그래도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통화해줘. 지금 바꿔줄게. 순정아, 우리 예비 며느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 누가 예비 며느리예요?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라.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죽겠다고 하잖냐. 그럼 그러라고 하세요.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 예비 가정파탄범이니까. 그런 인간은 사라지는 게 애국이긴 하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음주운전 하게 될 겁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진짜 안 한다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안 한다고 했어. 언제까지요? 내일 하루 음주운전 안 한대요?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다는 말을 믿는 게 빠르겠네요. 더 이상 아줌마도 아줌마 아들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나야. 나 지금 경찰서인데 좀 와줘야겠어. 신원 보증인이 필요해. 야, 신원 보증인은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조금 전에 음주운전 걸렸어. 이런 미친놈아. 순정이 말이 딱 맞았네. 이 새끼 이거 음주운전 못 끝내 못 끊어. 미안해. 진짜 그냥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한 건데 하필 재수없게 음주 단속하고 있잖아. 똥 밟은 거지 뭐. 술 마시고 운전한 네 잘못이면서 누구 핑계를 대? 아이고 미친놈아. 정말 순정이가 말한 대로 네가 음주운전 끊는 거보다 똥개가 똥을 끊는 게 더 빠른 게 맞았네. 진짜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아 엄마 왼수고 뭐고 우선 빨리 좀 와줘. 야, 이 미친놈아. 그냥 여기서 우리 모자지간 인연도 끊자. 나 이제 너 같은 놈 모르거든요.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나 지금 경찰서라니까. 누구세요? 저는 경찰서 가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럼 전화 끊고 번호도 차단하겠습니다. 아 엄마. 장난하지 마 엄마. 음주운전은 정말 도박이나 마약처럼 끊을 수 없는가 봅니다. 아마 술 좋아하는 인간은 평생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저런 인간은 면허가 취소되고도 또 술만 마시면 법 따위는 개나 주러며 무시하면서 술 먹고 운전을 하겠죠. 정말 저런 인간 말종들은 법에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어떻게 보면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형편없이 받아서 저렇게 된 거겠죠. 그런 면을 생각하면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하여간에 술 먹고 운전대 잡는 남자는 아무리 재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살인마 되고 집안 풍비박산 낼 인간일 테니 무조건 손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아들아, 토요일인데 뭐해? 요즘은 토요일에 자전거 안 타냐? 응, 날씨가 더워져서 별로. 우리 손자 동고는 잘 있고? 응, 엄마 손자는 잘 있지. 동고는 친구 만나서 논다고 나갔어. 그래. 너 아침은 먹었니?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먹었지. 뭐 먹었는데?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 아니, 왜 라면을 먹어? 뭐야, 토요일은 출근 안 한다고 네 마누라도 쉬는 날이래니? 왜 아침도 안 차려주냐? 아침부터 우리 마누라 병원 갔거든. 병원, 무슨 병원을 가? 어디 아프니?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왜? 설마 둘째 생긴 거냐? 무슨 둘째야?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그래? 임신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아, 자궁근종인가 뭔가? 그거 호간이냐?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심한 건 아니라서 수술까지는 안 하고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어. 아니, 네 마누라는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라니?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마누라는 우리 가족이랑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처녀 때 막 놀았으니까 지금 그런 병에 걸린 거 아니냐? 아, 막말하지 마. 엄마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엄마가 같은 여자니까 말하는 거지. 솔직히 문란하게 놀았으니까 자궁에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지. 조신하게 몸 간수 잘하던 여자라면 그런 병에 걸렸겠냐? 아니라니까. 엄마 정말. 네가 이놈아 어떻게 알아? 너 만나기 전인 처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런가? 에이,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 정숙이 며느리도 얼굴만 보면 그렇게 조신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숙이 며느리가 처녀 때 엄청 몸을 함부로 굴렸었나 보더라고. 별명 글쎄 여왕벌이라 하더라고.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듣고 충격 먹었잖아. 정수기 아줌마네 며느리. 엄청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던데 그 며느리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걔가 맞아? 정숙이 아줌마 며느리 진짜 조신해 보였는데? 여왕벌이라니 좀 놀랍다. 그러니까 요즘 것들 아주 발랑 까진 거 진짜 대충 봐서는 모른다니까. 진짜 사람 일은 모를 일이네. 근데 아들 너희 아직도 부부 관계하냐? 엄마는 아들한테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아니 내가 내 아들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보냐? 무슨 내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니 안 하니? 뭐 물어서 뭐해? 당연히 하지. 우리 아직 팔팔한 40대 중반이야. 아니 애도 벌써 낳았는데 둘째 생각 있는 거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 마. 아니 왜? 엄마가 왜 우리 부부 잠자리까지 참견이야? 야 너까지 몹쓸 병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잘 모르지만 자궁근종이 전염병은 아니야. 그리고 설사 없는 병이라 해도 내가 자궁이 없는데 뭐. 야 너는 고환이나 전립선으로 옮겠지? 아우 답답해. 하여간 엄마 자궁근종은 없는 거 아니라고. 야 그런 병 걸리는 거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더러운 균들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그냥 엄마 말 들어.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멀쩡하게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참아야 돼. 참아 좀. 다 네 건강을 위해서니까 엄마 말 들어서 나쁜 거 없다. 근데 엄마, 내 건강 생각한다고 부부관계 참다가 오히려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지겠는데? 아니 네 아빠는 네 나이 때부터 잘도 참던데. 아니 너무 참아서 문제였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냥 운동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에너지 써. 그게 무슨 소리야? 아우 짜증나. 여보 동고 벌써 잠들었네. 그리고 나는 샤워 다 마쳤고. 아 그래? 그럼 이제 꿈나라로 가면 되겠네. 꿈나라 가기 전에 홍콩 좀 들릴까? 홍콩? 그래,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진하게 사랑 좀 나눌까? 나 오늘 좀 뜨거워지고 싶네. 아 미안 여보,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네. 또 피곤해? 아니 요즘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좀 그래 피곤해? 혹시 당신 나 피하는 거야? 왜 이제 내가 매력 없어? 이제 나를 봐도 안 설레?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다니까. 아 졸려 그만 자자. 그래, 싫으면 말아. 나도 싫다는 사람이랑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오, 자존심 상해. 동고에 미안하다.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렇게 시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한 애가 전화도 자주 안 하니? 직장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네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그건 됐고 너희 요즘 부부관계 안 하지? 아니, 어머님, 뜬금없이 아침부터 그건 왜 물으세요? 물어볼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안 하지 부부관계. 혹시 어머님이 그이한테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시키셨어요? 그래 내가 시켰다. 그게 왜? 어쩐지 그렇게나 밝히던 인간이 왜 그렇게 부부관계를 피하나 했네요. 이번에는 또 뭔데요? 다니시던 그 점집에서 저희가 부부관계하면 재수가 없다고 하던가요? 점집이 아니고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뜬금없이 그건 무슨 소리세요? 부부관계를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라도 한대요? 부부관계를 하면 건강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어머니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뜸들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부부관계 자체가 건강에 나쁜 게 아니고 너랑 하는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거야. 제가 왜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자궁근종으로 약 먹는다며? 아,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자궁근종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원래부터 심하지도 않았고요. 심하건 안 심하건 그게 왜 생겼겠냐? 이유요? 이유야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글쎄요, 뭔데요? 그게 다 네가 조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또 무슨 망언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자궁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 난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첫 남자였어. 남자 경험은 네 시아버지랑만 했어. 어머, 어머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세요?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들어봐 이거사. 근데 너는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궁근종 같은 게 생긴 거잖아.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말고 남자 있었지? 이런 걸 왜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다른 남자랑 사귀었던 적 있었어요. 몇 명이나 사귄 거냐?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하신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마. 그 사귄 남자들이랑 다 잠자리 가졌을 거 아니냐? 어머님, 그건 제 프라이버시예요. 했네 했어. 어머머 더러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무 데서나 빤스를 벗냐? 사랑하는 사이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사랑에는 진심이었어요. 인연이 아주 뻔뻔한 년이네. 결혼 전에 몸뚱이를 함부로 굴린 걸 아주 자랑처럼 떠드네. 아주 지 욕정을 사랑으로 포장을 하네. 그만하세요. 그럼 어머니 아들은 제가 첫 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라. 남자는 다르지. 뭐가요? 어머님 정말 웃기시네요.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안 되면 그럼 그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랑 잤는데요? 무슨 결혼한 유부녀들 만났대요? 아니 너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냐? 그렇잖아요. 잠자리 하려면 여자도 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고추 달고 태어나지 그랬냐? 하여간 너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벌 받는 거잖아. 얼마나 문란하게 몸 굴렸으면 그렇게 자궁근종이 생기냔 말이야. 너 하여간 앞으로 우리 아들하고 부부관계 절대 금지다 알겠냐? 네, 안 해요, 안 해. 어머님 아들이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 해줄 겁니다. 저도요, 깔짝깔짝 토끼짓 하면서 시작하면 바로 끝나는 남편이랑 감질나서 하기 싫었어요. 어머머 저 음란마귀가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시어미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역시 문란한 년이라 말하는 것도 달라? 정말 웃기시네요. 아들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건 괜찮고 아들이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듣기 싫으세요? 저 말하는 거 봐라. 아주 쌍스러워서 말도 섞기 싫다. 네, 저도 어머님하고 얘 더 얘기하기 싫네요. 피차 서로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그만 통화하시죠. 지금 나 당신 엄마랑 전화했어. 그래, 엄마랑 무슨 말 했어? 무슨 얘기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궁금하면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앞으로 우리 부부관계 하지 말자. 여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나 이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도대체 왜 또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어. 뻔질나게 전 보고 와서는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지만 애 낳고 이미 살고 있으니까 꾹 참아줬는데 나보고 문란한 년이래? 나 참 내가 문란해서 자궁근종이 걸린 거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해심 많은 당신이 좀 참아라.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내가 문란하니 음란마귀이니 그러는데 어떻게 참냐? 우리 엄마가 심한 거 인정. 근데 우리 엄마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참는 수밖에는 없잖아.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아 그리고 당신도 내가 밤에 잠자리 좀 하자 분위기 잡을 때마다 피곤하다. 내일 중요한 일 있다 하면서 계속 피했던 게 다 어머니 얘기 듣고 일부러 잠자리 피한 거잖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아무튼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고 당신하고 부부관계 하는 것도 끝이야. 여보, 이제 우리 엄마랑 제발 좀 화해라. 미쳤어. 내가 왜 당신 어머니랑 화해를 해? 싫어. 여보, 우리 엄마 지금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은 왜? 어디가 아프신데? 아니, 몇 달 전부터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자궁성근종 때문에 통증이 심했던 거라고 했대. 너무 키워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궁적출했대. 뭐 얼마나 심하길래 자궁적출까지 해? 아니 어머님 논리로 따지면 어머님은 어떻게 노신 거야? 뭐 글로벌하게 노셨냐? 여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하고 싶어? 솔직히 쌤통이잖아. 이게 다 자업자득이지. 나한테 그렇게 되도 않는 망언을 하시더니 그 화가 결국엔 어머니 본인한테 돌아가서 자궁까지 적출하셨으니 말이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궁까지 드러내는 수술하셨다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에휴 그래 맞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네. 그래 여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궁적출한 건 충격이 꽤 크실 텐데 당신이 언제 전화해서 좀 다독여드려. 그건 좀 생각 좀 해볼게. 저의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가 못 지내고 있는 건 너도 아주 잘 알 거 아니냐? 우리 아들 통해서 다 들었을 거면서 잘 지내냐고 묻는 거니? 네, 듣긴 들었는데요. 근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겠냐? 어때 지금 기분이 통쾌하냐? 아주 속이 시원한 게 쌤통이다 싶지? 솔직히 통쾌할 줄 알았는데 차라리 통쾌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뭐야? 무슨 꿍꿍이 속이야? 솔직히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다른 곳보다도 자궁 쪽에 문제 생기면 더 신경 쓰이고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세요. 너 지금 진심이냐?
네, 그럼요. 진심이죠. 진심이 없었으면 저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내가 참 미안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벌 받는 것 같기도 하네.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하여간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말할 때 생각부터 하고 말할게. 네, 어머님. 어머님 빨리 다 쾌차하셔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곳에 같이 놀러도 가고 해요. 그래, 며느라 그러자꾸나.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우리 시어머니 몸이 아프고 나니까 철이 많이 드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이 사라지면서 시어머님을 용서했고요. 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자신한테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건강 정보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챙겨주면서 말이죠. 엄마, 이것 좀 봐. 나 이번에 큰맘 먹고 샀잖아. 이게 뭐냐? 아이고, 두껍기도 하다. 이 두꺼운 금땡이를 목에 차고 다니겠다고? 나이 든 사람도 이런 건 안 차고 다니겠네. 엄마는 정말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일해 받은 퇴직금으로 산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회사 얼마나 다녔다고 꼴에 퇴직금 쥐꼬리만큼 나온 걸 가지고 금목걸이 사는데 다 써놓고 지금 자랑질이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엄마 나한테 정말 왜 그래? 내 만족이지. 나 위에서 돈 쓴 거 기분 좋았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으이그 엄마한테 말버릇하고는. 넌 정말 철들려면 멀었다 멀었어. 금목걸이 살 돈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 생각이야? 또 그 얘기. 엄마는 지겹지도 않아? 내가 결혼하면 그때는 뜯어말리면서 같이 살자고 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고 했잖아.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렇게 통장에 돈이라도 들어올라 치면 그새를 못 참고 허투루 써대는데 어떤 정신 제대로 박힌 남자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겠냐? 나 같아도 안 한다. 아씨 뭐야. 엄마가 제일 나빠. 남들이 뭐라 해도 엄마는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엄마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후회 없다고 다 하고 살라는데 엄마는 뭐만 하면 핀잔이야? 다른 집 엄마? 너 말 잘했다. 그러는 다른 집 딸들도 다 너같이 내일 모레 40인데도 무슨 핸드폰 바꾸는 것처럼 2년마다 직장 옮기고 돈 버는 족족 옷 사고 가방 사고 여행하고 해서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눈치까지 없어서 부모가 차려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산다니? 엄마, 누가 내일 모레 40이래? 어디 나가면 아직 30대 초반으로 보거든? 그리고 왜 남의 집 딸이랑 비교를 하고 그래? 어머머 얘 좀 봐. 네가 먼저 다른 집 엄마 얘기 시작했잖아. 정말 모자란다 하는 걸 못 봤어? 목걸이 자랑 한 번 했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됐어, 기분 상했어. 어머니, 저희 왔어요. 너희 왔니? 우리 강아지도 같이 왔어. 근데 이게 다 뭐니? 아, 이거요. 지난주에 친정에 갔다가 시래기 말린 거 주셔서 얻어왔거든요. 마침 아버님 감자탕 좋아하시니까 놀러 오는 김에 시래기 넣어서 감자탕 만들어 왔어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감자탕 만들 시간이 어디 있다고. 네 아버지 생각한 거면 그냥 시래기만 가져오지 그랬니? 내가 집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말이야. 에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혜정이 아빠가 같이 시래기 다듬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랬니? 시래기 삶아서 껍질 벗기는 것도 손 많이 갔을 텐데 시아버지 챙기겠다고 감자탕까지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참 며느리 복도 많지. 복은요, 무슨. 시래기 손질한 거 몇 덩어리 챙겨왔어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요리해서 드세요. 어머나 시래기를 또 챙겨왔어? 사돈 어른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렴. 네, 어머님 인사 전해드릴게요. 근데 아버님은요? 네 아버지 뻔하지 뭐. 삼촌이랑 사우나 간다고 가셨는데 이제 점심시간 돼가니까 곧 오시겠네. 여전히 작은 아버님이랑 잘 다니시네요. 그러게 네 시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나이 먹고도 형제끼리 만나서 노는 게 좋은 모양이야. 나이 드시고도 저렇게 잘 지내시면 보기 좋죠. 말도 마라. 글쎄 이번 여름 휴가에 같이 대만 여행 가자고 아주 두 형제가 신나서 난리다 난리야. 아, 정말요?
작은 어머니도 좋으시대요. 동서도 그렇고 나도 좋고 나쁘고가 있냐? 그냥 돈 내는 두 형제 따라서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작은 어머님이랑 사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간다고 쉽게 말이 나오죠. 아무리 형제간이라 해도 형님 동서간의 사이 안 좋으면 여행이 뭐예요.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집 많은데요. 우리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어. 형제가 아주 죽이 척척 맞는데 동서랑 내가 사이가 나쁠 일이 없지. 뭐 동서도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묻어나고 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잘해주시니까 작은 어머님도 그렇게 잘 따르시는 거죠. 어머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그래? 얘기가 또 그렇게 되니? 그럼요, 어머님. 며느리인 저한테도 시집살이 안 시키시는 분이신데 손윗 형님이라고 무슨 기강 잡고 하셨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시집살이며 기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너는 우리 아들 좋아서 결혼한 거지. 나한테 잘 보이고 나랑 살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시집살이 시킬 일이 뭐가 있니? 너희 둘이 울똥강아지 낳아서 잘 키우는 것만으로 그저 고맙지. 그리고 동서도 나랑 둘 다 강씨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인데 둘이 서로 잘 지내야 편한 거지? 며느리끼리 기싸움하고 더 부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좋을 게 없잖니? 어머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깐요. 어머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해서 이렇게 뭐라도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그래요. 말만으로도 고마우니까 앞으로 힘들게 이런 거 만들어 오고 그러지 마. 주말에는 좀 쉬고 힘 좋은 네 남편 뒀다 뭐 하냐? 청소도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 알겠지? 네, 어머님. 말 안 해도 평소에 어머님이 집안일은 원래 둘이 같이 나눠서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라고 말해주셔서 혜정 아빠야 너무 잘 도와주죠. 그래 서로 아끼면서 배려하고 살면 큰 소리 날 일이 없다. 혜정이 생각해서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네, 어머님. 그럴게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 또 잔소리하는 것 같네. 말 안 해도 잘하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다 저희 생각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건데 전혀 미안해 하실 일 아니에요. 아, 그러고 보니 형님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하셨어요? 출근은 무슨, 얘가 또 일을 때려쳤다잖니?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려입고는 나가더라고. 아, 또요? 다닌 지 그래도 1년은 넘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의 2년 다녔지. 그동안 형님 직장 다닌 거 치고는 오래 다니셨네요. 근데 왜 그만뒀대요? 그러게 그 속을 누가 알겠냐? 내가 걔 3년 이상 직장 생활하는 꼴을 못 봤다. 이제는 기대도 안 해. 그래도 한 곳에 오래 다녀야 안정감도 생기고 돈도 좀 모으고 할 텐데요. 그래 더 어린 너도 그걸 아는데 도대체 내 딸이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며느라 너도 그렇고 아들도 거의 직장 생활 10년 돼가지 않니? 혜정이 아빠는 12년 됐고 저는 올해 10년 차죠. 그래 그렇게 한 직장 진득히 다녀야 돈도 모으고 하는데 참 걱정이다. 아무래도 형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누구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능력되면 굳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머니. 능력돼서 혼자 산다고 하면 내가 뭐라 하겠니? 혼자 살 능력도 안 돼서 60이 넘어가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도 돈 모을 생각은 1도 없이 흥청망청 월급 받는 대로 다 물쓰듯이 써대니 참 다 큰 딸을 앉혀놓고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속이 아니라니까. 정말 당장 내일 모레면 40인데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에이, 어머니. 아직 40 되려면 3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형님이 들으시면 서운해 하시겠어요. 벌써 어제 한 소리 하면서 40이라 했더니 버럭 소리 지르더라. 그랬어요? 그건 어머님이 너무 하셨네요. 원래 여자들이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또 왜 형님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꼴에 퇴직금 받았다고 그걸 글쎄 금목걸이를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온다. 금목걸이요. 퇴직금이면 그래도 몇백만 원 될 텐데. 그 돈으로 금목걸이를 샀다고요? 무슨 조폭들하는 것처럼 샛노란 게 두툼한 걸로 샀다고 자랑하는데 아이고 나는 준다고 차고 다니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 아니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더라. 의외로 형님이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뭐 금이면 나중에 어찌됐든 되팔면 돈 되니까 나쁘지는 않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좀 통장에 모으면 좀 좋니? 독립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 뭐 형님 입장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못하네요. 그렇지. 너야 한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해서 벌써 5살 된 딸 낳고 잘 사는데 그 골칫덩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어머님 그래도 너무 뭐라 하지는 마세요. 형님도 나름 고충 있겠죠. 그래, 알겠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시아버지 오실 때 됐다. 감자탕 다시 데워서 점심 먹을 준비하자.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겠네? 아, 뭐야? 나만 빼놓고 맛있는 거 먹은 거야? 빼놓기는 누가? 백수가 집에 안 있고 뭐 그렇게 공사다망하다고 토요일에도 집을 나가는지. 엄마 올케 앞에서 나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정말 면한석에 말이야. 면 세울 얼굴이라도 어디 남아있으면 다행이네. 아, 정말.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뭐 구수한 냄새 나는데? 아, 형님, 제가 감자탕 만들어 왔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상 차려드릴까요? 뭐야, 나 감자탕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감자탕만 먹기는 좀 그렇지 않아? 네, 감자탕 말고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아, 당연히 소주가 같이 있어야지. 아이고, 저걸 내가 딸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엄마, 무슨 소주 한 잔 마시겠다는 걸 가지고 그런 말까지 해? 아, 형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소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뒀죠. 뭐 감자탕에는 소주 좋죠. 제가 같이 챙겨 드릴게요. 챙기기는 뭘 챙겨줘.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남한테 상 받아 먹으려고 그래? 엄마, 내가 손이 사람인데 받아 먹을 수도 있지. 올케 앞에서 제발 그러지 좀 마. 아, 알겠으니까 밥 안 먹었으면 밥이나 차려 먹어. 며느리는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데 주말까지 여기서 시중 들면서 일해야겠니? 좀 쉬게 냅둬. 아, 누가 보면 올케가 이 집 딸인 줄 알겠어. 호호 안 그래도 나가면 사람들이 딸이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네. 뭐 어머님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니까 좋죠. 아, 그건 그렇고 형님 퇴직금으로 목걸이 사셨다면서요? 구경시켜주세요. 어머, 이 얘기 들었어? 이번에 큰맘 먹고 샀잖아. 짠, 어때? 어머, 정말이네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굵은데요. 돈 좀 줬겠네요. 그럼 거의 300만 원 썼지. 체인이라서 디자인도 괜찮지? 네, 너무 두꺼워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체인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런 체인 목걸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제가 돈 주고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올케 돈 벌어서 어디 쓰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올케도 사고 싶으면 사. 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형님처럼 이렇게 두꺼운 것까지는 참아 못할 것 같긴 해요. 조금씩 모아서 저도 예쁜 체인 목걸이 하나 사야겠네요. 그래, 그래. 역시 보는 눈은 있어서 올케도 목걸이 보니까 탐나지? 탐은 아니고요. 뭐 갖고 싶긴 하네요. 올케 지금 어디야? 형님, 저 지금 집이죠? 왜 그러세요? 올케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요? 모른 척 시치미 떼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 네, 뭘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건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퇴직금으로 산 금목걸이. 금목걸이요? 금목걸이가 어쨌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오리발이야? 어제 우리 집에서 술 마시면서 내 목걸이 탐난다고. 한번 차보자고 하고서는 그거 훔쳐갔잖아. 네, 누가 뭘 훔쳐요? 형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제가 형님 목걸이를 왜 가져와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어제 내 목걸이 보면서 올케가 이런 목걸이 하나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내가 한번 차보라고 줬잖아. 차보고서는 욕심나서 나 자는 사이에 훔쳐간 거 아니야?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때문에 형님 목걸이를 훔쳐요? 정말 억지도 정도껏 부리세요. 억지? 지금 나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말이 그렇게 돼요? 제 입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무슨 자격지심 있으세요? 자격지심? 야,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막 나가네? 도둑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둑년이라니요? 그깟 목걸이 뭐 그리 탐난다고 그걸 훔쳐요? 어제 형님이 술 취하셔서 자랑하고 싶어서는 굳이 됐다는데도 목걸이 벗어서 저한테 인심 쓰듯이 차보라고 해서 그냥 형님 민망할까봐 찬 거고 좋다 얘기했을 뿐이지. 솔직히 그렇게 조폭들이 차는 목걸이 저 갖고 싶은 마음 일도 없어요. 웃기고 있네. 어제 분명히 이런 목걸이 하나 갖고 싶긴 하네요 말했어 안 했어? 형님 참 이상하게 기억하시네요. 형님처럼 두꺼운 건 부담되고 적당한 체인 사고 싶네요라고 했죠. 그게 그거잖아. 내 앞에서 차마 목걸이 탐난다 내놔라 말은 못하니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 아니냐고. 제가 영어로 말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닐 텐데. 형님 마음대로 해석하고서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아무튼 저는 형님 목걸이 분명히 형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 이후로 전 그 목걸이 만지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어디서 오리발이야? 너 아니면 그 목걸이 가져갈 사람 없거든. 너 딱 기다려. 내가 너희 집 가서 뒤져서 나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 와서 찾아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집에 그 목걸이가 정말 있는지. 어디서 도둑년 주제에 큰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아래 위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이제는 남의 물건까지 손 떼는 도둑년이. 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당장 간다. 형님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니까요. 목걸이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백날 뒤지면 뭐해요. 아니 아무리 형님이라도 이렇게 동생 집 쳐들어와서 서랍장이며 옷장에 가방까지 뒤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너 그새 빼돌렸냐? 혹시 하루도 안 지났는데 금방에 팔았어? 우와, 인연 진짜 보통 아니네. 말 조심하세요. 그이랑 혜정이 없어서 망정이지 애라도 들었으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도둑년한테 그럼 대우해줘야 돼? 하 정말. 너무 화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제발 그만 좀 뒤지세요. 지금 형님이 도둑 같아요. 남의 집을 이렇게 난장판 만들고 사람 맞아요? 뭐라고? 어디서 이 도둑년이? 아, 야,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어쩔래? 와, 한 대 맞으니까 본색이 나오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거 그동안 남편 누나라서 참아줬는데 어디 와서 폐악질이야. 너 나한테 자격지심 있지? 너 지금 나보고 너라고 했냐? 그래, 너. 정신 나간 너 말이야. 야, 이 정신병자야. 나이 37 먹을 때까지 버젓한 직장 하나 없는 철새 주제에 돈 100만 원 모아놓은 거 없어서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으면서 쪽팔리지도 않냐? 야, 너 미쳤냐?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미쳤겠지. 네 목걸이? 그까짓 거 내 한 달 월급이면 사고도 남아. 아니, 내 퇴직금이면 그거 수십 개를 사. 그게 뭐라고 불쌍한 너 같은 정신병자한테서 내가 훔치냐? 더럽고 불쌍해서 안 훔쳐. 그동안 정말 시부모님 좋으시고 남편 잘해주니까 너 같은 쓰레기 신우쯤이야 대충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주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 마음고생하실 거 생각하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너 뇌는 있냐?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고 아니 친구들 얘기할 필요 없이 너보다 2살이나 어린 남동생도 벌써 결혼해서 5살 된 딸 있고 돈 모아서 집 사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느끼는 게 없어? 이게 정말 돌았구만. 그동안 완전 가식이었네. 내 동생도 너 미친년인 거 아니야? 아니, 절대 모르지. 내가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날뛰는 너 같은 미친년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지금 이러는 게 미친년이잖아. 네가 미친년처럼 도둑 취급하고 따기 때리니까 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거야.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평생 시부모님이 너 끼고 살아줄 것 같지. 아들 하나밖에 없고 손녀딸 낳아서 시부모님 깍듯이 모시는 며느리가 예쁠까? 너같이 나이 처먹고도 정신 못 차려서 밥이나 축내고 백수로 속썩이는 딸년이 예쁠까? 잘 생각해봐. 나중에 과연 부모님이 재산 있는 거 누구한테 주실지 너도 알 거야. 내가 그동안 못해서 참은 줄 알아? 네가 불쌍해서 그냥 못 본 척 참아준 거야. 앞으로 내 앞에서 행패 부리고 까부는 거 한 번만 더 보이면 진짜 가만 안 둬. 너 나중에 10원 하나라도 받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그 목걸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 알바 아니고 네가 나 도둑년 취급해서 뺨 때린 거 시부모님하고 남편한테 다 말할 테니까 누구 편 드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나도 너 이렇게 위아래 모르고 막말해 대는 거 다 말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말해봐라.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지 나도 너무 궁금하거든. 그리고 내가 너 불쌍해서 충고하는데 제발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너 분명히 정신병 있다니까. 알겠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엄마, 누나 집에 있지? 그래. 어딜 갔다 왔는지 아주 씩씩대면서 들어오더니 지방에 들어가서는 코빼기도 안 내비치네. 당장 전화 바꿔줘. 내가 전화 수십 통 했는데 전화도 다 안 받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전화를 수십 통을 해대는 건데? 글쎄 누나가 우리 집 쳐들어와서는 우리 와이프한테 금목걸이 훔쳐갔다고 도둑으로 몰아붙이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더라고. 뭐를 훔쳐? 훔친 게 아니라 누나가 우리 와이프 의심하고는 그렇게 도둑년이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찾아와서는 그랬다고. 어머머, 얘가 정말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니. 그것뿐인 줄 알아? 그렇게 쳐들어와서 목걸이 안 나오니까 내놓으라고 우리 와이프 따귀까지 때렸다잖아. 누가 누구를 때렸다고? 내 귀가 잘못됐니? 누나가 우리 와이프 뺨을 때렸다고. 혜정이 데리고 방방 갔다가 몇 시간 놀고 집에 왔더니 집에 도둑 든 것처럼 난장판에 와이프는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서는 놀래서 울고 있는데 나는 진짜 무슨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뺨을 때려? 인연이 정말 미쳐도 곱게 미칠 것이지. 아이고, 내 탓이다. 혜정애미야, 내 탓이야. 네 와이프는 괜찮은 거야. 엄마 괜찮겠어? 너무 놀래서는 울기만 하고 말도 못해. 무슨 일인지도 한참이나 진정시키고서야 얘기하는데 어찌나 놀랬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더라고. 아이고, 그렇지. 그 마멸인 게 얼마나 놀랬을꼬. 저 독한 게 왜 동생 집 가서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아 몰라. 저것도 누나라고 진짜 나이값도 못하고. 엄마도 알지. 우리 와이프 남한테 험한 말 한 번 못하는 성격인데 혼자 누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했을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 같이 못 있어줘서 당한 거 같아서 당장 쫓아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더라니까. 그 와중에도 와이프는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와,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네. 맘 여린 혜정애미가 얼마나 놀랬을까? 우왕청심만 먹이고 잘 달래줘. 이 정신 나간 년은 내가 정신 번쩍 들게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리 괜찮아야 할 텐데 안쓰러워 어쩐다니. 너무 크게 당해서 그런지 우리 와이프가 그 집에 누나 있는 한 엄마 아빠 뵈러 못 갈 것 같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이야. 뭐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시누이라도 도둑 취급하고 따귀까지 때리는 사람 얼굴 당연히 보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빠도 이해하셔야 해. 아, 그럼 당연하지. 너희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혜정애미나 잘 달래줘. 알겠지? 아휴, 그 마멸인 게 얼마나 놀랬을까? 제가 형님에게 뺨 맞은 사건으로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 화가 나셔서 그 길로 형님 짐을 싸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어디서 지냈는지까지 자세히 못 들었지만 서먹을 수 있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위치한 기숙사 있는 골프장에 캐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알 바 아니죠. 여전히 형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철석같이 제 말을 믿고 계십니다. 물론 형님도 참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겠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러게 사람은 평소 행실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참, 저를 도둑년으로까지 만든 잃어버렸다던 그 금목걸이요. 형님 집에서 쫓겨나고 한참 지나서 어머님이 청소하다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와 서랍장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술 마시고 취해서는 대충 들고 다니다가 아마 빠진 게 아닐까 싶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잃어버렸었다면 속이 후련했을 것 같네요. 엄마 진짜 큰일 났어. 아니, 또 무슨 큰일? 뭐 어디 전쟁 났냐? 또 왜 호들갑을 떨고 있어? 진짜 큰일이야, 엄마. 오빠 얼마 전부터 만나는 그 여친 말이야. 걔가 왜? 내가 그 언니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 또 뭐가 문제인데? 그 언니 전 남친이 흑인이었나 봐. 뭐 흑인? 아니,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왜 한국 여자가 흑인 남자를 만나?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나야 흑인이랑 연애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지. 흑인이랑 연애하는 그 심리를. 보니까 웬 흑인이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 인스타에 홀라당 먹고 찍은 사진도 있어? 뭐 홀라당 다 벗고 찍어? 뭔 짓을 하길래? 아, 그게 수영장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인데 장난 아니더라고? 이년아, 그럼 진작에 수영장이라고 말을 해야지. 놀랬잖아. 엄마 놀랐어? 아, 미안. 아니, 근데 흑인이랑 사귄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새 남친이 생겼으면 다 지워야지. 우리 아들 사귀면서도 그렇게 버젓이 사진 남긴 건 뭐야 그게? 외국 애들이 원래 그래. 보면 막 전 남친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그런다잖아. 뭐 할리우드 프렌드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친 것들 정신이 나갔네 아주? 아니, 결혼식에 전 남친을 부르는 게 제정신이냐? 에이, 엄마 전 남친 부르는 거 애교야. 전 남편 부르는 것들도 있어? 진짜 정신이 나갔네. 아니, 근데 흑인이랑 사귄 거면 계속 흑인을 만나지. 왜 우리 아들을 만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이런 거 아닐까? 어떤 거? 맨날 양식만 먹다가 지겨우니까 한식도 먹고 싶은 그런 심리. 그럼 우리 아들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고 음흉한 년을 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엄마. 둘이 그냥 갈라나? 솔직히 말해서 흑인 맛을 한번 본 여자가 동양인이 성에 차겠어? 흑인하고 동양인하고 몸집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데. 그래 맞아. 네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런 음흉하고 발랑 까진 년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시간 문제지. 맞아, 엄마 꼭 둘이 갈라나?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 돼.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여보세요? 네가 글로벌이니? 네, 제가 글로벌인데 누구세요? 나는 말이야 순둥이 엄마야.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는 다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물어보자.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냐? 네, 어머님 잘 만나고 있어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오는 건 됐고 툭 까놓고 물어볼게. 너희 둘 말이야 엔조이야? 그냥 엔조이면 제가 찾아뵙겠다고 안 했겠죠. 무슨 의미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 말 그대로 엔조이냐고? 영어 몰라? 한국말로 해줘? 둘이 그냥 즐기는 사이인 거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끝내. 넌 우리 아들 짝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다. 네? 아니, 왜요? 왜인지는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왜 너를 반대하는지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네요. 너 전 남친이 흑인이냐? 아니요. 저 흑인이랑 사귄 적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인스타에인지 모시기에서 흑인이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 봤대. 아, 흑인이라면 바스코요? 바스코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바케스? 그 흑인 이름이 바케스야? 바케스가 아니라 바스코요. 걔는 제 남자친구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아니면 기둥서방이냐? 어머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기둥서방이라뇨? 그럼 뭐야? 그 바케스인지 바스켓인지 그놈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바스코는 대학 동창이에요. 동창, 흑인이랑 어떻게 동창이 될 수가 있어? 무슨 조선시대 살고 계세요? 왜 동창이 될 수 없는데요? 그리고 바스코는 그냥 남사친이에요. 남사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남자 사람 친구.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는 남녀 관계 아니고요. 우정으로 맺은 관계라고요. 진짜 같이 벌거벗고 목욕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이요. 뭐야, 목욕을 같이 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그냥 친구 사이라고요. 이성적인 감정이 1도 없는 그런 친구요. 너 솔직히 말해봐. 목욕도 같이 했구나.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진짜 목욕을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고요. 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같이 목욕하는 바케스라는 놈은 네 엔조이 상대고 우리 아들은 결혼 상대구나. 에라이 물란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갑자기 왜 욕을 하세요? 바스코는 친구라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말합니까? 아우,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시끄러워 이 더러운 년아. 넌 우리 아들 짝으로 절대 허락 못해. 정말 기가 막혀. 네, 그럼 됐습니다. 저도 그쪽 같은 무개념한 인간 시어머니로 맞이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서로 윈윈이네. 잘 꺼져라. 그리고 2번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넌 바케스인지 뭔지 아는 흑인 놈이나 만나. 이름도 꼭 못 같구만. 와, 개념 밥 말아먹은 아줌마네. 말귀도 모자라듣고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 뭐야, 말도 참 싸가지 없게 하네.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어른한테 말을 저따위로 해. 네 부모가 그리 가르쳤냐? 저희 부모님은 사람답지 못한 인간은 대우해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흑인 동창 있는 것도 이해 못하고 아무리 친구라고 말해도 인정 안 하는 이미 색안경 끼고 전화한 아줌마랑 무슨 말을 더 해. 짜증나니까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정말 왜 이래? 그래, 우리 아들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엄마 왜 그렇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이놈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자식한테 태클을 걸어? 나 말이야 방금 내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전화로 이별 통보 받았다고.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아이고,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네. 그래, 내가 끝내라고 했어. 그딴 건 진작에 네가 찼어야지.
어디서 만날 여자가 없어서 그런 문란한 년을 만났냐?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아니 뭘 자꾸 나 때문에 미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상한 소리는 지금 엄마가 하고 있거든. 내가 크루즈 타고 있는데 엄마가 새우잡이 배나 타라고 끌어내린 거라고. 내가 어디서 그런 여자를 또 만나냐고. 이놈아 세상에 널린 게 여자야. 절반이 여자인데 뭘 그런 문란한 년이랑 헤어졌다고 엄마한테 따지고 들어? 아니, 널린 게 여자는 맞지. 근데 그 널린 여자 중에서 연봉 1억 넘게 받는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엄마 주변에 로버리만큼 능력 좋은 여자 있냐고? 연봉 1억? 그것도 여자가? 아니 걔는 어디를 다니길래 연봉이 1억이야? 혹시 나가요냐? 아주 스폰서가 든든한가 보네. 아니면 흑인 만나고 그러는 꼴 보니 혹시 양공주냐? 양공주는 무슨 양공주야. 요즘 시대에 양공주가 어딨어. 내 엄마지만 진짜 너무 부끄럽다. 아니 그럼 뭔 일을 하길래 여자가 연봉 1억을 받아? 분명 정상적인 직업으로 버는 게 아닐 거야. 너도 속은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제발 말 좀 지어내지 마. 우리 로벌이 잘 나가는 외국계 증권회사 다녀.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어. 잠깐만 그럼 정말로 흑인이 동창이라는 거야? 그래,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흑인 동창 하나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바게스인지 그 동창놈을 끼고 놀았다는 거네. 근데 너도 바게스를 알아? 당연히 알지. 바스코도 엄청 잘 나가. 외국계 금융회사 다녀서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완전 쿨해. 와이프랑 같이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했는데. 뭐야 결혼한 흑인 유부남하고 놀아놨던 거냐? 정말 외국물 먹어서 그런지 스케일이 다르네. 도저히 안 될 년이구만. 엄마 정말 무식하다 무식해. 바스코 와이프 엄청 미인이야. 아이도 있고. 뭐가 부족하다고 내 여자친구랑 바람을 피우겠어? 야 세상 남자는 다 똑같아. 뭐 외국인이라고 다르겠냐? 와이프 따로 애인 따로겠지. 무슨 애인이야. 엄마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의사이고 여자친구도 남부럽지 않게 잘 버는데 뭐가 아쉽다고 유부남을 만나겠어? 솔직히 나 만나면서도 속에 들어오는 자리만 해도 장난 아니라고. 어머 네 여자친구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집에 돈도 좀 있겠네.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성격도 좋다 보니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해서 인종 상관없이 진짜 친구 다양하게 있다고. 아니 그럼 정말로 말 그대로 둘이 친구라고 했던 게 사실이야? 엄마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래 찐 친구라고. 뭐 흑인 친구가 바스코 안 하겠어? 그리고 친구가 어디 흑인만 있겠어? 여자친구 통해서 정말 병원장 아들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소개받았었는데 그 좋은 인맥을 엄마가 다 걷어찼다고. 아 그러냐? 근데 솔직히 흑인이랑 친구라니까 뭔가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잖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엄마 혼자 색안경 낀 거겠지.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어디 가서 의사장이네. 연봉 1억 받는 여자를 또 만나겠냐고. 찾아보면 어딘가에 또 있겠지 뭐. 어디에? 그런 여자 알고 있으면 당장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엄마가 돼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냐? 아 이게 다 인스타 사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간질한 네 동생 때문이야. 나부리가 말 안 했으면 네 여자친구가 흑인이랑 사진을 찍었는지 뽀뽀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냐? 아 진짜 동생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입이나 나불대고. 진짜 쓸데없는 말 못 떠들게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 아무리 나부리가 잘못했기로써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입을 꿰맨다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건 말건 내 인연 가만히 안 둬. 아주 박살을 내줄 거야. 그 가벼운 주둥이를 아주 입도 못 대게 만들 거야. 아이고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가 그동안 그 기집애 너무 오냐오냐 했어. 오빠 무서운 걸 줄 모르고 까부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남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왜들 그래? 없는 말 지어내서 아들 인생 망쳤으면서 아직도 편들고 싶어? 그냥 이제 내 동생 아니야? 아주 왼수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둥이 오빠 여동생인데요. 아, 네, 근데 왜요? 순둥 씨랑 이미 헤어졌는데 혹시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언니. 그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언니 그냥 우리 오빠랑 다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다시 만나야 되는데요? 오빠가 언니랑 헤어지고 나서 저를 아주 동네 개 잡듯이 잡고 있거든요. 요즘 오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헤어진 건 우린데 왜 여동생을 개잡듯이 잡아요? 우리 헤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요, 언니 인스타 구경하다가 사진 보고서는
흑인이랑 사귄다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한 장본인이거든요. 아, 네가 말한 거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 맞네. 없는 말 지원해서 나불거리는 딸이나 그 말 듣고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헤어지라는 엄마라니. 와, 진짜 세트로 무식함으로 무장을 했구나.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는데. 와, 하마터면 무식하고 교양도 없는 집으로 시집가서 인생 망칠 뻔했네. 불구덩이에 뛰어들 뻔했는데 덕분에 벗어나게 해줘서. 뭐 어떻게 보면 고맙네. 뭐, 우리 오빠 때문에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완전 싸가지 없는 년이네. 야, 야, 반말하지 마.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누군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못 배웠으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고 있던가? 그렇게 욕하면서 싸구려라는 거 인증하고 싶니? 이년아, 너 뭐야? 싸구려? 네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나준 건데 역시나 수준 다른 사람은 만나는 게 아니었네. 수준? 야, 이 미친년아. 그러는 네 수준은 뭐 얼마나 높은데? 내 수준? 연봉 1억 5천에 벤츠 끌고 의사 아버지의 교수 어머니 계신다?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증권사 취업해서 돈도 잘 벌어. 하긴 내가 내 수준이었던지 말해줘도 너 같은 게 뭘 알겠냐?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면서 욕짓거리하는 너 같은 거한테 똑같이 욕 안 하는 게 내 수준이야. 불쌍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뭐 더 통화할 이유도 없으니 끊을게. 아, 하나만 충고할게. 너 가정교육부터 다시 받아. 하긴 가정교육 해줄 정신 제대로 박힌 엄마가 없구나. 세상 불쌍하다 정말. 그렇게 개념 1도 없는 인간들과 끝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흑인과 친구인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네요. 아, 그런 말이 있죠. 시한견유식, 불안견유불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이 말을 딱 그 집안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네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차라리 너무 다행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집에 시집갔으면 정말 인생 고난의 시작이었겠죠. 진짜 생각할수록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일륜지대 사는 집안 수준 맞춰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네 남편 죽었다고 불쌍해서 봐줬더니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하네. 쟁이야, 나도 갚고 싶지. 근데 당장에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걸 어쩌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우리 남편 먼저 보내고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만 해도 내가 숨이 턱턱 막힌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놈의 친구 타령하면서 1,000만 원 빌려간 지가 언제야? 빌려갈 때만 해도 당장 다음 달에 갚는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 건데 이렇게 1년이나 지나도록 나 몰라라 하는 게 친구냐? 나도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았겠니? 돈 빌려서 무슨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병원비 내느라 그런 건데 아픈 남편 병간호하느라 제대로 일도 못해서 당장 번 돈도 없고 말이야.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매달 꼬박꼬박 월급 나올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번 돈도 다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 그럼 내 돈 먼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서 그거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그럼 직장이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먼저 갚고 있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주라.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니고. 나도 당장 돈 써야 되니까 이달 안에 돈 갚아. 쟁이야, 그러지 말고 몇 달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2달, 아니 3달 후에 내가 진짜 빌린 돈 갚을게. 몇 달? 1년 동안 못 갚은 돈을 몇 달 후에는 어떻게 갚겠다는 건데? 어디서 무슨 돈이 생기는데? 아, 그거는.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야. 내가 3달 안에 빌린 돈 꼭 갚을게, 알겠지? 너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어. 진짜 그깟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20년 우정 말아먹어야겠냐? 남편이 아픈데 모른 척 그냥 치료도 하지 말고 둘 순 없잖아. 아, 몰라. 딱 3달이야. 더 이상은 나도 안 참아. 고생아, 결혼 준비 잘 돼가니? 그냥 여자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준비하고 있어. 괜히 입대면 서로 생각하는 거 달라서 싸우거나 할까봐. 결혼식은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래, 잘했다. 결혼이 거기서 거긴데 괜히 서로 의견 주장하면서 결혼 전부터 얼굴 붉히느니 차라리 한쪽 말 듣는 게 속 편하지. 응,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결혼 준비는 그냥 전적으로 여자친구한테 맡기라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하면 또 서운해하니까 신경은 써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일은 안 힘들어?
새벽 일찍 나가서 일 나가느라 고단할 텐데 몸 잘 챙기면서 해.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아빠 병간호하면서 돈 없어서 맘고생할 때랑 비교하면 덜 힘들지.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려야 되는데 참. 빚 갚느라 엄마 챙겨드리지를 못하네. 챙기기는 무슨, 너 결혼하는데 보태주지도 못하고 혼자서 비용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미안하지. 엄마가 돼서 아들 결혼한다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무슨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 아프셔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래, 고맙다.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도 고맙고. 너희 결혼하면 우리 집 빚은 알아서 갚아나갈 테니까 앞으로는 엄마하고 고집이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 둘이 잘 살면 돼. 아직 남은 빚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만큼 빚 갚는데 돈 많이 보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이 갚아나가야지. 엄마랑 고집이도 버는 거 거의 돈 갚는데 다 쓰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이 했어. 장남이라고 너무 큰 짐 지웠네? 참 사람 하나 아프다고 이렇게나 온 식구가 다 힘들어지냐? 너희가 부모 잘못 만나서 젊어서부터 고생하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 자책하지 마. 몸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갚고 또 모아서 잘 살면 되지. 이제 은행에서 빌린 것도 거의 갚아가잖아. 이번에 축의금 들어오면 그것도 돈 좀 될 테니까 빚 갚는데 쓰려고. 네 여자친구가 뭐라 안 하겠냐? 괜찮아. 처음부터 각자 축의금은 알아서 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참 이런 부탁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왜 엄마? 뭔데 말해봐. 엄마 친구 빚쟁이 알지? 쟁이 아줌마 알지? 그게 네 아빠 머리 수술할 때 급하게 병원비 중간 정산해야 된다 해서 내가 쟁이한테 돈 빌려서 병원비 냈거든. 아, 쟁이 아줌마한테도 빌린 돈이 있었어? 그때는 너도 고집이 학자금 대출에 아빠 앞으로 있던 빚까지 너 일해서 번 돈 우리 식구 대출 갚아주느라 정신 없었잖아. 은행에서 돈은 더 못 빌리겠고 해서 내가 참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빚쟁이한테 돈을 빌렸거든. 얼마나? 그럼 빌린 지 좀 됐겠네. 그렇지, 딱 1년 돼가나 보다. 이자는 내가 건물 청소하면서 번 돈으로 주고 있긴 한데 계속 빌린 돈을 안 갚을 순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전화도 왔더라고. 돈 갚으라고? 그래,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 빚쟁이 말도 맞긴 하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냐. 아줌마한테는 얼마 빌렸는데? 왜 말 안 했어? 엄마 혼자 맘고생하고? 너희한테는 최대한 짐 안 지우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참 맘처럼 안 되네. 그래서 얼마인데? 1,000만 원. 당장 1,000만 원을 어디서 또 구하냐? 그냥 이번에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아줌마한테 빌린 돈 먼저 갚자. 그래도 될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축의금으로 빚 갚으려고 했던 거니까 아줌마 돈 먼저 갚자. 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계속 얼굴 붉히는 것도 아니잖아. 고맙다 진짜. 엄마가 돈 버는 대로 빚 다 갚으면 너희한테도 매달 돈 갚을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위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야, 돈 빌려. 너 정말 웃긴다. 어머, 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기는 차 타고 왔다. 왜? 내가 오면 안 되는데 오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시킬 돈은 있고 나한테 빌린 돈은 안 갚냐? 너 진짜 웃기네. 쟁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했잖아. 이번에 우리 아들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로 네 돈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아들 결혼하는 것도 나한테 숨긴 주제에. 숨기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한 거야. 말 못하기는 내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안 부른 거 다 알거든. 결혼식에 돈 쏟아부은 것 봐라. 결혼식 비용은 다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 돈이지. 내가 보태준 게 아니야. 당장 먹고 살 돈도 한 푼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아들 결혼식 비용을 주겠어? 정말이야, 믿어줘. 다 필요 없고 축의금 들어오는 거 내가 받을 거야. 어차피 줄 돈 내가 받는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시는 하객들 성의인데 우리가 받아서 명부 확인하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줄게. 하루만 기다려줘. 웃기네.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무조건 내가 축의금 받을 거니까 저 사람들 당장 비키라고 해. 오늘같이 좋은 날 꼭 이렇게 해야겠냐. 내가 정말 약속하고 준다잖아. 이렇게 해야지. 친구 돈 안 갚으려고 아들 결혼하는 것도 안 알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네 사돈 될 집은 아니야? 친구 돈 빌려서 갚지도 않고 남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떵떵거리긴 누가 떵떵거려. 우리 쪽 손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돈댁에서 뭐라고 하겠냐. 제발 부탁이니까 기왕 온 거 밥 먹고 가고 내일 연락할게.
축의금 들어온 거 우리가 확인만 하고 돈 갚을게. 내가 빈손으로 갈 것 같았으면 기름값까지 쓰면서 안 왔어. 오늘 꼭 돈 받아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젊어고생이에요. 그래, 네 엄마가 큰아들 결혼한다는 것도 20년 지기 친구인 나한테 숨겼더라. 죄송해요. 엄마도 미안한 마음에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아줌마한테 돈 빌렸었던 거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모자지간에 어디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모르긴 뭘 몰라.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잖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얘기 듣고 축의금으로 아줌마 돈 먼저 갚으려고 한 거 정말 맞아요. 그 말이 진짜면 그냥 내가 축의금 들어오는 거 바로 받아도 될 거 아니야? 왜 못 받게 하냐고. 그래도 저희 보고 축하하러 오신 분들인데 누가 와주셨는지 저희도 알아야 하잖아요. 돈만 꺼내 까고 봉투는 그대로 줄게. 명부도 적을 텐데 무슨 똥고집이야? 갚을게요. 정말 갚는다니깐요. 여기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난동 피우시면 모양도 좋지 않고요. 난동. 지금 누굴 난동 피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제때 돈 갚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네 엄마가 나 이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 네네 죄송해요. 그건 정말 죄송한데요. 아주머니 지금 주위 좀 둘러보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러는 거 여자친구가 알기라도 하면 제가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줘야 하는데? 차라리 파토나는 게 낫지 않겠냐? 집구석이 이렇게 빚더미에 콩가루 집안인데 결혼식 안 올리면 신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텐데 말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가세요. 내일 꼭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가라 말아야 못 가. 돈 줄 때까지 안 가? 아니, 남의 결혼식장에서 뭐 하는 주태세요? 이놈은 또 누구야? 너 누군데 끼어들어? 저 오늘 사회 보기로 한 고생이 친구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내일 연락드린다고 하잖아요. 좋은 날 망치지 마시고 그만 일어서시죠. 나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래? 너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야. 아야, 성추행은 무슨 우아 진짜 정신 나간 아줌마네. 지금 저 발로 차신 거예요? 그래 찼다 어쩔래? 정희야 그만해. 아줌마 축의금은 저희가 받아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식 하는 동안만이라도 난동 피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희 엄마 붙잡고 계속 이러셔서 엄마가 찾아오신 하객분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들 카메라 들고 찍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아주머니도 얼굴 팔려서 좋을 건 없으시니 제발 그만 일어나시고요. 아, 진짜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게 다 뭐야?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자기 부모님이랑 하객분들한테도 죄송해서 어쩌지? 아, 몰라? 나 정말 쪽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내가 정말 자기한테 뭐라 할 말이 없다.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도 문제이지만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결혼식장에서 빚쟁이 찾아와서 난동까지 피우는 그런 집이랑 결혼했다고 수군될 거 아니야. 진짜 미안. 몰라, 나 정말 너무 화난다고. 결혼식도 망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텐데 정말 이 결혼 잘한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얼마나 빌려서 안 갚았길래 남의 결혼식까지 쳐들어와서 그 난리인 건데? 1,000만 원. 어이가 없다.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남이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고? 정말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자기야 진짜 미안. 아빠 쓰러지면서 남은 빚에다가 병원비까지 생기면서 그거 갚느라 엄마가 따로 친구한테까지 빌렸는 줄은 정말 몰랐었어. 엄마도 우리한테 부담 지우기 싫고 미안해서 말씀 안 하셨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안해.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우선 그 빚쟁이한테 돈 먼저 다 갚아. 자기 식장에 밥값 정산하고 남은 축의금 얼마야? 봤더니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오신 분들 명부는 맞춰서 다 정리는 했지? 응, 고집이랑 같이 해서 다 정리했어. 갚을 수 있는 돈 700만 원 남았다는 거지? 그 아줌마한테 당장 연락해서 이자까지 얼마인지 물어봐. 이자까지 해서 남은 돈 내가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정리 먼저 해. 아니야, 자기 돈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럼 모욕 또 당하라고? 이제 결혼식 올렸으니까 우리 집 일이야. 그 빚쟁이 돈 먼저 갚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내가 돈 보탰다는 말 하지 마. 안 그래도 결혼식 때 그 난리 난 것 때문에 죄인처럼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시던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진짜 미안. 결혼식부터 자기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 잘하라고. 어차피 아버님 아프셔서 다들 힘들었던 거 알고 있었고 얼른 정리를 해야 다 같이 웃으면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 남아있는 빚 이런 거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줘. 그래야 같이 정리를 하던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자기한테 숨길 일이 뭐 있겠어? 다 얘기할게. 우선은 그 빚쟁이 여자한테 당장 연락해서 돈 먼저 다 갚아. 내 생에 제일 좋아야 하는 날인데 그렇게 망쳐놓은 데까. 아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야, 너는 힘들 때 돈 빌려준 친구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는 은혜를 이렇게 갚냐? 여보세요. 저기요, 아줌마. 뭐야, 희생의 휴대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희생의 씨인데요. 며느리? 아, 그 난리에도 결국은 안 헤어지고 그 집 큰아들이랑 살고 있나 보네? 네, 맞습니다. 저희 결혼식 와서 아주 난장판으로 망친 아줌마시죠? 야, 말은 바로 하라고. 빌린 돈 빨리 갚았으면 내가 그 난리 쳤겠냐? 누구 잘못이 큰데? 그날 저녁에 바로 계좌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돈 보내드렸으니 돈 얘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누가 지금 돈 얘기하러 전화했냐? 니들이 나 고소한 거 맞지? 네, 맞아요. 남의 결혼식 망쳐놓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줄 아셨나 본데요? 그렇게는 안 되죠. 뭐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고소를 해도 내가 해야지. 니들이 뭔데 나를 고소해? 돈은 시어머니한테 빌렸는데 저랑 우리 부모님까지 여러 사람 피해봤거든요. 남편도 정신적으로 충격받았고요. 충격? 웃기고 있네. 지금은 웃기시죠? 앞으로 웃을 일 없을 테니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그날 피해 입은 저, 남편, 저희 부모님까지 다 각각으로 예식방해죄로 고소했거든요. 예식방해죄가 어디 있어? 막 지어내기는. 이렇게나 무식하시니 남의 결혼식 와서 들어누웠겠죠. 설마 하니 고소하면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고소했을까봐요? 아줌마 때문에 결혼 망치면서 두 집안에 예식 망치고 사회 보기로 했던 남편 친구 발로 차고 밀치고 해서 옷도 찢어놨다면서요? 저희 손해본 비용 다 계산해서 손해배상 같이 청구했으니까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아주 큰 집 가서 살게 해드릴게요. 야, 네가 뭔데? 나랑 그 집 일인데 너랑 상관도 없잖아. 내가 왜 상관이 없어요? 내 결혼식에 와서 행패 부려놓고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결혼식 와서 들어누워서 행패 부린 그날부터 이 집 며느리거든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예식방해죄랑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청구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싸워보세요. 와이프가 성격 하나 당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네요.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빚쟁이를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난리치던 아줌마도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엄마는 친구니 그냥 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셨지만 와이프는 이미 끝난 인연으로 봐줄 필요가 없다며 한 번 봐주면 평생 저렇게 남의 인생 망칠 아줌마라고 제대로 상대해줘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더군요. 와이프는 손해본 것들 제대로 계산해서 배상하면 고소 취하해주겠다? 배상 안 해주면 고소 취하 못해준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빚쟁이 아줌마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저와 와이프, 장인 장모님과 제 사회본 친구에게까지 모두 배상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변호사와 얘기해서 배상 비용을 딱 저희가 갚았던 돈만큼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은 났지만 중요한 건 결혼식 사건 이후로 처가에서 저는 아직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죠. 처가만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합니다. 그나마 살면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그 난리를 겪고도 헤어지자고 하지 않은 와이프에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